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진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북리뷰를 하나 해볼까 해요. 제가 원래 독서 지도를 많이 경험을 했었고, 또 많은 분들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북리뷰를 해본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건이 잘 안 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은 에세이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살펴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원래 에세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그런 삶 속에서 서로 공감이 되고, 그다음에 위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장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바쁜 제 생활 속에서 좀 여유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 책을 만났어요. 표지가 굉장히 화려하죠. 자, 제목은요. 우리가 돈이 없지 안목이 없냐입니다. 지은이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전혀 그런 작가에 대한 스펙이나 어떤 정보가 전혀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경력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개 씨가 아무개에게 전하는 그런 삶의 철학과 위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일단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저도 아무개라서 어떤 아무개가 저 같은 아무개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던 것 같아요. 프롤로그를 보면요. 어느 부분에선 공감하고 어느 부분에선 흠칫 놀라고 어느 부분에선 미소 짓다가 어느 부분에선 눈물도 왈칵 쏟을 걸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말 이 책이 나를 울릴 수 있을까? 또는 이 책이 과연 나랑 공감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봤는데요. 생각보다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목차만 쭉 봤을 때는요. 일반 에세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책을 30대에 봤다면 어쩌면 공감을 좀 잘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40이에요. 40이 되면서 왜 부록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삶의 성찰 그리고 철학을 약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시기가 되는지 그 시간이 주는 힘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 책을 보니 공감이 된다. 그리고 위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에세이는 사실 뭐 카페에 앉아서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에세이는요. 이렇게 주제별로 있잖아요. 제목을 보고 그날의 좀 기분에 따라서 나는 오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 그럼 이 안에 프롤로그 안에 또는 이 책 제목 안에 뭐 삶이 고단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부터 먼저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세이 같은 책들은 저는 뭐 자기 전에 본다던가 보통 아침보다는 밤에 책을 보게 되니까요. 또는 이렇게 반신욕하면서 쉬면서 본다던가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본다던가 또는 마음이 힘들 때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볼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파트 1은요. 빈자의 철학. 가난하다고 왜 철학이 없겠는가라는 것이 바로 제목인데요. 맞아요. 저는 사실 가난이 주는 힘과 철학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대에 성공하신 분들 중에는 어렸을 때 가난했던 경험 또는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힘들을 통해서 본인의 그런 성찰 그리고 철학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저자는요, 이 가난했던 시절을 굉장히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찌질할 때, 이때를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한 문구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재미있게 읽어봐도 좋지만, 실은 나도 그랬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는 저희 집이 정말 부자였어요. 예. 그래서 뭐 동네에서 정말 알아주는 부자였었는데,
고등학교 때에는요, 또 정말 가난했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또 IMF라는 게 터졌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저도 정말 가난하게 살아봤던 경험이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리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서 약간 힘든 기억을 조금 지워버리고 싶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옛날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막 버스를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학교를 뭐 2시간 정도 타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막 늦게까지 또 공부를 하다가 학원을 가고 싶은데 학원에 갈 돈도 없고 독서실에 갈 돈도 없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막 12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다가 막 버스도 놓쳐가지고 집까지 막 걸어가려고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저도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참 들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가장 공감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바로 7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에게 가난이란 약간의 불편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게 가난이라는 서글픈 단어 말고 청빈이라는 고상하고 우아한 단어를 써주면 안 될까라는 글이 이렇게 좀 와닿았다고 할까요? 좀 웃음도 나고요. 지금은 뭐 가난하진 않죠. 근데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저도 그 당시에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가난했는데 그때는 뭐 부끄러운 것도 없었고요. 나는 괜찮아. 우리 집에 지금 전기가 끊어져도 괜찮아. 뭐 그런 기억도 있어요. 어,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였는데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정말로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전기세 안 내면 전기 끊더라고요. 제가 그걸 고등학교 때 경험을 해봤는데 그냥 다음날 시험이잖아요. 근데 진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랜턴 있죠. 랜턴 켜고 그리고 막 촛불도 있는 거 켜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되게 찌질해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긴 합니다. 자, 뭐 예전 얘기는 그렇다고 치고 파트 1은 그러니까 이 저자의 그런 과거의 삶에 대한 얘기 또는 그 지금에 와서 그런 경험들이 이어진 것들.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파트이기도 해요. 예, 그다음에 파트 2는요. 타인의 시선, 나는 왜 인간관계가 어려울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파트에 공감을 많이 할 거라고 짐작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타인의 시선은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실은 제가 이제 뭐 블로그에 뭘 쓰는지 또는 유튜브를 한지 그래도 몇 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몇 년씩 이렇게 내가 얼굴을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과 항상 만나왔잖아요.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나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여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악플이 달리는 게 싫었고, 그리고 뭔가 악플이 달리면 정말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 뭔가 이런 날카롭게 저도 이렇게 다가선 것 같은데, 요즘은 저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가 뭔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도 상대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자는 굉장히 잘 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는 게 드는 게 저는 이 문구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누구도 함부로 정의하지 말고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정의하지 않길 바라며 이런 문구가 있는데 제 마음하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안에는요. 내가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좀 공감했어요.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 중에서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참 많이도 싸웠다네. 전 사실 별로 싸우진 않았어요. 자, 근데 이 안에 상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에야 알았으니 나도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암묵적 공범자였다네. 나도 이제 부록을 넘기고 보니 젊은 시절 그랬던 것처럼 그이의 등을 보고 설레지는 않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예전처럼 등을 보고 죽이고 싶지도 않아. 이제 그이의 등이 든든하게 느껴지는 건 시간이 준 값진 선물이겠지. 아니면 내가 늙어가고 있거나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는 법이니. 저도 그래서 이혼을 안 하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뭐 이 안에는 뭐욕 테라피 이런 것도 있는데 저도 한번 욕을 시원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되게 제가 정말 공감 많이 했던 부분. 제목만으로도 그대의 뻘짓을 응원함세. 이거는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뭔가 배워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했거나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 그래도 그때 했던 일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읽은 부분인데요. 정말 저에게 해주는 말 같았어요. 제목은요, 바로 그냥 자게나. 그냥 자라고. 실은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는 시간이요, 새벽 1시 반이에요. 이제 막 샤워하고 나왔는데 화장을 못했어요. 사실 제가 요즘 가끔 유튜브 올릴 때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께 컨텐츠를 막 제공을 하고 싶은데 화장을 안 했거나 뭔가 이렇게 준비가 덜 됐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고민하게 돼요. 다 준비를 하고 또 촬영을 하고 하면 시간이 걸려서 가끔씩은 제가 얼굴 없이 촬영을 가끔씩 하거든요. 자, 그냥 자기나. 자, 여기서 보면요. 결국엔 이거예요. 당장 해결되지도 않을 고민 따위는 밀쳐두고 1시간 더 고민하다고 달라질 건 없다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났으니 놔두고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 놔두고 그냥 자.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 잘 때라네. 에라 모르겠다. 맞아요. 제 마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민 많을 때 신나게 차에서 들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자, 근데 정말 사실은 여러분 살면서 고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내가 오늘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민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잠이 안 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도 사실 잠을 잘 수 있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좀 나아져요. 그리고 저도 진짜 무슨 운명론자 이런 거 아니지만 될 일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 될 일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20대 때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의 노력이 결국 물거품이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사회의 많은 벽에 부딪히면서 어떤 일은 뭐 잘 되고 어떤 일은 잘 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감합니다. 잘 땐 자자. 자는 게 낫다. 그리고 사흘이면 되네 고작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는요. 칫솔 얘기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새 칫솔의 뻣뻣함 때문에 양치질을 마쳤을 때 이가 아프잖아요. 그럴 때 고민하게 돼요. 전에 쓰던 칫솔을 그냥 쓸까? 아니면 다른 칫솔을 더 부드러운 걸 사야 될까? 고민할 수 있는데 마치 정말 사흘 지나고 났더니 이 새 칫솔에 우리가 다 적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이 다 힘든 법이죠. 제가 이승철의 아마추어라는 노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면 항상 그런 처음이었을 때 이 마음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실수했을 때, 그 다음에 처음 시작이었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이 파트를 읽어보면서 그 노래가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시간이 주는 힘들이 있어요. 그 처음이 일상이 되면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그 일이 일상이 되어도 아직도 힘들다면 그때 뛰쳐나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했으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일단 부딪혀 보는 거죠. 해봐도 좋죠. 자, 그리고 이제 혼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와인을 좀 좋아하는 편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와인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합니다. 자, 이 아무개라는 작가분도요, 혼술을 권해요. 힐링이 뭐 별거냐며. 그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혼술을 할 시간은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생각이 많거나 아무도 음, 나와 얘기해도 뭔가 답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나와 나 혼자 그런 내면의 이야기를 해야 할 때, 그럴 때 저도 혼술이 하고 싶거든요. 이 저자가 하는 얘기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특히 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죠. 제가 또 하나 공감한 부분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거의 마지막 페이지쯤에 있는데요.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오늘 이 북리뷰의 연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는 자꾸 애먼 곳에 화를 쏟아내는 중이네. 서류를 다시 쓰라는 김 부장님께 화가 밀치고 운전을 하다가 앞으로 끼어드는 차에 화가 나 뉴스를 보다가는 탁상 행정에 화가 밀려오더군. 요즘 화가 많아졌어 내가. 그냥 화도 아니야. 불같은 화네. 상식선을 넘어가는 화가 부쩍 많아졌어. 언제부터인가 폭발 직전에 시한폭탄 같단 말이야. 타인에 대한 적개심인지 자격지심인지 피해의식인지 알 수 없는, 정작 화내야 할 때는 화내지 않고 화내지 않아도 될 일에 화를 내는 나. 참 못난 사람이지 않은가. 누가 그러더군. 어른은 울고 싶을 때 화를 내는 법이라고. 나 지금 울고 싶은 건지도 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오늘 울고 싶었나 봅니다. 저희 아이가 조금 화를 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책이 뭐 이렇게 아주 뭐 좋다, 뭐 재미있다 이런 것보다는요, 마음이 가끔 힘들 때,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공감, 나, 그리고 내가 사는 것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돈이 없지? 안목이 없냐? 입니다. 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